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레이커스 대 덴버 경기까지 두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스케줄이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 경기가 굉장히 또 황당하고 재미가 있었죠. 자, 먼저 3전 전패 레이커스. 안 그래도 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렵기로 악명 높은 덴버 원정으로 갑니다. 레이커스의 시즌 초반 스케줄은 리그에서 가장 타이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 오프닝 부분에 약간 관전 포인트 겸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와 에런 고든의 매치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브루스 브라운과 또 오늘 자말 머레이가 복귀해서 뛰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또 뛰지 않지만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쁘지 않은 레이커스의 공격이에요. 일단 뭐가 나쁘지 않냐 하면 앤서니 데이비스를 1옵션으로 레이커스가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요키치의 파울이 나왔거든요. 요키치의 파울이 나온다는 것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요. 요키치를 막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경기장에서 내보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팀의 에이스가 초반 파울을 범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커스가 일단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요키치가 파울을 안 하고서 굉장히 잘 견뎠다고 봐야겠죠. 이러면서 덴버가 이제 경기 초반에 위기를 맞을 수 있었던 흐름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요키치가 공격에서의 무결점의 선수지만 수비적으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위치로 르브론이나 로니 워커 같은 빠른 선수들이 요키치에게 수비를 조금 더 강요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요키치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레이커스가 공격을 가져갔는데, 1쿼터 초반에 바로 이제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걸 공략하는 레이커스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덴버의 공격 보시겠습니다. 덴버의 요키치는 좋은 의미로 농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레이커스 벤치에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 말고 요키치가 요즘 공격에서는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센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공격이 요키치로부터 파생이 되고, 이렇게 업템포 게임도 요키치의 패스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키치 본인의 득점으로도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수준급 선수도 제압을 합니다. 지금 또 좋은 패스가 잘 나왔죠. 이런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득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다만 덴버는 사실 요키치를 많이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키치는 이미 백투백 MVP 증명을 다 한 선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 자말 머레이가 이제 복귀했을 때 폼이 어떨까가 이번 시즌 덴버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일단 경기 초반에 자말 머레이의 폼은 전혀 좋지 못하네요. 머레이가 사실 폼이 올라와야지 덴버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참 이게 아쉬운 게, 로니 워커를 제외한 르브론 제임스 아니면 앤서니 데이비스, 캔드릭 넌 같이 레이커스의 공격에서의 주요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소프트하다는 평가를 조금씩 듣거든요. 르브론도 이제 경기마다 기복이 있고, 데이비스는 이제 몸이 아프면 항상 그런 기복이 오고요. 캔드릭 넌은 이번 시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요키치를 사실 조금 공략해줬으면은 1쿼터에 요키치가 벤치에 앉아 있었을 텐데요. 오히려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은 로니 워커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잘하는 중이고, 다른 선수들은 사실 잘해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빅3를 제외한 전력 보강이 지난 시즌보다 낫지 않냐, 지난 시즌보다 수비나 다른 선수들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저 빅3 플러스 캔드릭 넌, 이 선수들까지의 활약이 필수적이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조금 아쉽죠. 그리고 지금 데이비스 또 허리가 아파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일 수 있는데, 지금 요키치가 제대로 컨테스트나 블락을 못 뜨죠. 그러니까 요키치가 파울당한 이런 것들을 더 이용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야 뭐 레이커스 관점에서의 얘기고, 덴버는 요키치가 파울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 요키치가 정상적인 로테이션으로 1쿼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키치가 코트 위에 존재하면은 덴버는 그 어떤 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뭐 요키치가 1쿼터를 결국 정상 로테이션으로 소화를 했는데, 레이커스는 시작한 지 1분 만에 요키치에게 파울 얻어낸 거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덴버의 신인 브라운 선수였고, 지금은 또 브루스 브라운 선수죠. 덴버의 이번 시즌의 보강, 새로 들어온 선수들 굉장히 전부 다 잘해줍니다. 요키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요키치의 파울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리드 패스, 나오는 패스도 요키치가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코트 위에 있고 없고는 상대팀과 우리 팀 모두에게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3경기 동안 괜찮다고 평가를 듣던 레이커스의 수비 볼게요. 요키치에 대한 수비가 괜찮죠, 레이커스. 그리고 오늘 운이 따르게도 자말 머레이나 지금 본즈 하일랜드 같은 덴버의 핸들러들의 슈팅 감각이 좋지 않아요. 브루스 브라운을 제외한 다른 3점 슈터들의 감각도 좋지 않습니다. 신인인 브라운 선수도 지금 넣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어쨌든 데이비스라는 요키치에게 붙일 만한 좋은 수비가 좋은 빅맨이 있으니까 이런 장면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요키치에게 누굴 붙여야 될까 고민인데 그래도 갈매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덴버의 본즈 하일랜드가 부진한데, 아마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니 쟤 저번에 우리랑 할 때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수비가 좋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커뮤니티에 그래도 이제 재밌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모든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레이커스의 메이드 능력입니다. 정말 메이드가 안 되죠. 일단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저 림 안에다가 공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넣느냐 그 싸움하는 스포츠인데, 기본적으로 저 림 안에다가 공을 잘 못 넣는데 뭐 다른 분석이나 뭐 수비가 어떠냐 이런 게 뭐가 이제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림에다 공을 넣어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스포츠가 농구거든요. 그런 레이커스 1쿼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2쿼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자막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옆에 곱하기 2가 써있죠. 1쿼터와 똑같은 현상이 2쿼터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막에 곱하기 2만 붙여면 돼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게 계속 같은 얘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모든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레이커스의 메이드 능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좋죠. 지금 덴버가 지역 방어하니까 하이포스트에 볼 넣었다가 3점 만들어서 던졌고, 지금은 이제 윙 자원 그리고 슈터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이 코너에서 와이드 오픈 3점을 던졌고 다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슈팅이 안 들어가는 날의 덴버인데요. 이게 레이커스가 뭐 좀 흑마법 농구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클리퍼스와 레이커스도 약간 개그 대전하지 않았습니까? 클리퍼스도 이상한 경기를 했는데 오늘 덴버도 저번에 골든 스테이트를 잡았던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격에서 부진하네요. 자, 그러면 레이커스나 덴버나 슈팅 안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레이커스보다는 덴버가 낫다라는 장면을 지금 덴버 선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랄한테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듯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브루스 브라운은 정말 이제 야투 능력을 많이 향상시켰고, 그리고 또 제프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온 것 자체가 공격력으로 이어온 선수잖아요. 제프 그린이 매 시즌 어쨌든 계약을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팀마다 제프 그린에게 원하는 거는 공격력이었거든요. 오늘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던 저 본즈 하일랜드 선수도 이렇게 야투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저렇게 3점이 안 들어가니까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의 특징이 나오죠. 공격이 잘 안 풀리는 팀들 롱 점퍼 많아지고요. 골 밑에서 어거지로 밀고 들어가려는 거 많아집니다. 그 과정을 레이커스가 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점이 안 들어갔을 때 기대값이 높은 슈팅을 놓쳤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골 밑이 빡빡해져서 골 밑에서 이렇게 억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자유투를 또 잘 넣으면 모르는데 레이커스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자유투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진짜 좀 레이커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커스가 로스터를 구성할 때 슈터의 부재 이런 게 어느 정도 예견은 됐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뭐 커리어 내내 슈팅을 엄청 못 넣은 선수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야투 능력이 부족한 선수들이거나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번 시즌 레이커스의 경기들은 정말 뭐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레이커스가 2쿼터 6분경에 33득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덴버 만만치 않습니다. 레이커스의 흑마법 농구가 오늘도 발휘되는 건가 싶어요. 프리시즌에도 그렇고 지금 정규 시즌에도 그렇고 레이커스가 했다 하면은 본인들의 슈팅 부진 그리고 또 수비는 나름 열심히 해서 같이 못 넣는 이런 농구를 합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넣은 장면들도 보면은 거의 덴버의 수비 실수로만 득점하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이런 것도 멋진 속공에서의 르브론의 토마호크 덩크 장면이지만 어찌 보면 덴버의 수비 실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레이커스에서 최근에 공격에서 가장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바로 이 로니 워커인데요. 그리고 지금 뭐 요키치의 자책골이 나오는 장면이죠. 또 이것도 희귀한 장면입니다. 로니 워커만이 사실 레이커스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이제 저돌적인 공격 이런 것들 의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덴버는 뭐니뭐니 해도 요키치 중심의 팀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덴버를 단순 요키치로만 이제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요키치가 팀의 중심이 된 것도 있지만 결국에 팀 프런트가 요키치에 맞춰서 좋은 자원들을 보강해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키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런 고든의 수비적인 공헌 이런 것도 그렇고, 브루스 브라운은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KCP도 이제 마찬가지로 백코트 수비와 3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자원이고, 제프 그린 같은 선수도 벤치에서 쓰기에 차고 넘치는 선수잖아요. 요키치는 이제 뭐 웬만한 매치업이면은 그냥 파울 달고 시작하는 그런 존재까지 아예 되어버렸고요. 요키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파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장면도 인버티드 픽앤롤이라고 하죠. 빅맨이 오히려 핸들러로 나서서 더 작은 선수의 스크린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예상치 못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막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KCP가 저렇게 속공에서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KCP를 통해서 또 이제 백코트에서의 속공 능력,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부분도 팀의 프런트가 보강을 굉장히 잘해준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래도 덴버도 아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제가 이적시장 정리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플랜 B들은 언제나 좋았어요. 근데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에런 고든,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이런 핵심급들이 항상 부상을 당했거나 폼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이제 요키치를 제외한 이런 핵심으로 뽑은 선수들이 안 좋은 모습을 약간 보인다는 게 덴버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롤 플레이어는 어디까지나 롤 플레이어일 뿐이고요. 자, 레이커스 사이드로 넘어가면요. 지금 공격들 보세요. 분명히 안 좋은 공격들 아니에요. 어거지 공격 아니고 충분히 좋은 플레이, 준비해온 패턴들이 잘 먹힌 공격들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림에 넣어야지 점수를 올려주거든요. 지금 옆에 애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애기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이커스는 저렇게 극악의 슈팅 능력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반을 54점 동점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에 있는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자말 머레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자멸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고요. 레이커스 팬분들 이 장면 캔드릭 넌의 3점 보고 아마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캔드릭 넌의 3점입니까? 이래서 손맛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캔드릭 넌 슛 하나 넣고 나니까 자신감 붙었잖아요. 캔드릭 넌에게 요구한 플레이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로니 워커랑 앤서니 데이비스 잘 달리지 않습니까? 결국 레이커스의 농구는 템포를 높이고 달려야 돼요. 지금 슈팅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정적인 상태에서는 레이커스가 공격으로 할 게 없습니다. 자, 레이커스 어쨌든 54대 54 맞추고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점수는 동점 차로 전반을 마무리했어요. 자, 3쿼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근데 레이커스의 농구가 지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공격 농구로 회귀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혼자 공을 독점하고서 어거지로 피켄롤을 전개하다가 망하는 이런 레이커스의 농구인데 이게 사실 르브론의 핸들러로서의 역량이 나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르브론의 속도나 볼 핸들링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슈레더나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영입했는데 물론 그 선수들이 잘 안 풀렸지만 이게 르브론이 해결해준다면은 다른 핸들러가 필요 없는데 이제 르브론의 정상급 핸들러로 항상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르브론 보시면 오히려 커리어 말년으로 올수록 스코어링 능력이 좋아졌지 예전에는 더 핸들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르브론의 가장 큰 단점이자 지난 시즌 레이커스가 망한 이유 그리고 지금도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런 플레이 이후에 항상 르브론, AD, 웨스트브룩 지난 시즌에는 뭐 멜로, 하워드 이런 노장 선수들 중심으로 항의하다가 백코트가 늦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빅3가 항상 이런 백코트가 잘 안되고 흔들리니까 수비 집중력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스 다시 한번 허리를 부여잡는데요. 저번 클리퍼스전에서도 3쿼터에 데이비스가 크게 떨어져서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니까 크게 레이커스가 휘청였거든요. 오늘도 데이비스 허리가 안 좋은데 본인도 좀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다치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아까 3쿼터에 르브론 제임스의 폭망과 함께 지금 뭐 넣는 장면들도 보면은 거의 뭐 제대로 만들어서 넣는 게 없죠. 그만큼 레이커스의 3쿼터 초반 공격력은 예전 레이커스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덴버가 레이커스 공략하는 거 보시면요. 레이커스 수비가 아까 한창 좋을 때보다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게 프리시즌부터의 레이커스의 패턴 중 하나인데 공격에서의 답답함이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버티던 수비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패배하는 이게 레이커스의 이번 프리시즌부터 정규 시즌까지 뭐 패배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장면들 보시면 자말 머레이 하면은 저 버블에서의 아크로바틱한 플레이들 잊지 못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운동 능력 회복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한때는 높이 뛰면서 멋진 덩크를 꽂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제프 그린의 속공 마무리까지 엔드원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덴버가 순식간에 점수를 15점 차까지 벌리네요. 데이비스가 아까 또 허리 다쳐서 야 쟤는 또 아프냐 뭐 이런 조롱이 조금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이런 장면들도 보여드립니다. 수비는 참 열심히 하는 저 데이비스와 리브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헛슬 좋은 선수들이 잘 다치긴 해요. 그런 걸 감안해도 저 데이비스는 너무 심하게 자주 다치긴 하지만요. 자, 레이커스의 득점 장면들 보시죠. 정말 뭐 림으로 돌격하라 뭐 이런 수준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넣은 장면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데 외곽에서의 슈팅 장면 하나도 없이 전부 림 근처에서만 마무리한 장면으로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레이커스가 뭐 이번 시즌 구성을 할 때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에 실패해서 로스터가 완성이 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로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슈팅에서 부진하는 이런 로스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NBA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하죠. 레이커스의 3경기, 4경기에서의 3점슛 성공률이 매번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이죠. 이런 골밑은 참 잘 들어가는데 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레이커스가 실패하는 야투를 보면 림에서
멀리서 던지거나 아니면 림에서 멀어지면서 소극적으로 던지는 이런 슛들이 잘 안 들어가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농구의 기본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는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간 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 농구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레이커스가 지금 어찌 보면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죠. 요키치는 이런 수비 장면에서도 꾀가 넘치네요. 저렇게 공을 뺏어갔어요. 예전에는 들어가던 캔드릭 넌의 저 점퍼, 그리고 이제 항상 와이드 오픈 3점 성공률은 정확했던 베벌리의 3점 슛까지 모든 슈팅이 다 안 됩니다, 레이커스. 자, 그 와중에 KCP가 멋진 속공 장면을 성공시키고 쓰러졌는데요. 레이커스 시절에도 KCP가 이렇게 굉장히 가속도를 붙여서 저돌적으로 속공 성공시킨 다음에 다리 쪽에 잔부상을 많이 입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걸어 나갔습니다. 사실 덴버의 농구를 설명할 때 저 본즈 하일랜드 선수가 이끄는 벤치 라인업의 매력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네요. 덴버도 벤치 타임에 저 공격이 썩 시원하게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덴버가 뭐 3쿼터까지 100점 하고 100점 넣고 이런 것도 많은 팀인데, 오늘 결국 덴버도 3쿼터까지 86점에 그칩니다. 확실히 덴버도 오늘 야투는 안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 4쿼터 초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갑자기 기어를 올리고 있는데요. 연속해서 엔드원 플레이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것도 감안해야죠. 지금 레이커스는 르브론 AD가 나와 있는 라인업이고, 반면에 덴버는 에런 고든과 요키치가 빠졌는데, 특히나 에런 고든이 르브론 제임스를 막았을 때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포가 시원찮았는데, 지금 에런 고든이 없으니까 르브론이 이렇게 풀린다는 거잖아요. 에런 고든이 골든 스테이트 같은 팀하고 할 땐 답답해 보여도 르브론이나 레너드 같은 선수에게 붙이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수비수입니다. 희한하리만치 기어를 올리는 그런 와중에도 레이커스 슈팅만 안 들어갑니다. 정말 다른 거 다 되는데 슈팅만 안 들어가요? 그 와중에 레이커스 슈팅 들어갑니다. 레이커스가 3점 슛이 꽂히니까 점수차가 7점 차로 줄어드네요. 그만큼 저 3점이 사실 레이커스에게 간절한 요소인데 참 보기가 힘드네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해설께서도 짚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르브론 AD가 나와 있는 라인업이고 덴버는 지금 벤치 라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레이커스가 점수차를 좁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레이커스 주전 그리고 덴버 주전이 다시 남아서 붙었을 때도 레이커스가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덴버의 야투가 안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간 덴버는 벤치 라인업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뭐 15점 차 이런 점수가 7점 차, 8점 차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잘 버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전들이 나올 때까지 벤치 라인업이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 와중에 고든의 야투도 참 안 들어가요. 자, 덴버 팬분들께서는 기다리던 요키치가 나와서 이제 게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키치와 함께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 덴버가 지난 시즌에 뽑은 선수가 저 본즈 하일랜드 선수고, 이번 시즌에 뽑은 선수가 저 브라운 선수인데요. 저 영건들의 활약도 보이네요. 본즈 아일랜드 시원하게 3점 슛 모처럼 하나 꽂아줬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브라운 선수를 뭐 덴버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자말 머레이 같은 포텐으로 보고 뽑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선수냐면은 롤플레이어로서 잘 커질 수 있는 선수라면은 덴버의 지금 코어 선수는 충분하거든요. 이 선수도 좋은 조각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에런 고든이 등장하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아까 같은 공격을 많이 못하고 일단 성공을 잘 못 시키잖아요. 고든 등장 이후에 르브론의 플레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수동적으로 바뀌었는데, 확실히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커리어 말년으로 올수록 영리해졌다면 영리해졌다고 할 수 있고 매치업을 좀 가리는 모습이죠. 지금 장면들도 어찌 보면은 뭐 추격을 위한 3점 슛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공격을 전개하지 않고 그냥 3점을 휙휙 던져버리는 느낌도 있죠.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유일한 플레이메이커이자 핸들러인 르브론 제임스가 저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레이커스 선수들이 공격을 뭘 전개하겠습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메인 핸들러로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부진합니다. 레이커스가 정말 추격할 만한 폭발적인 동기가 없는 게, 사실 4경기 정도 하다 보면은 한 명 정도의 선수는 3점이 미친 듯이 들어가거나 소위 말해 이렇게 미친 선수가 하나 나오게끔 마련인데, 지금 레이커스는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 덴버도 물론 평소 페이스에 비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달아나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야투 부진인데, 오늘 덴버도 굉장히 안 풀린 경기라고 봤는데도 레이커스의 슈팅 수준을 제압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농구를 하는 입장에서 참 이제 요키치나 덴버 같은 팀에서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골고루 여러 선수들을 득점하게 해주는 요키치와 또 다른 선수들인데요. 이런 좋은 농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골든 스테이트의 농구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골든 스테이트가 1-4-2로 시즌부터
때부터 스테픈 커리를 위시로 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팀플레이하는 농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난 시즌까지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롱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덴버도 그런 롱런할 수 있는 팀이 충분히 될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요키치의 리더십이 특히 그렇고요. 게임은 가비지 타임이 나왔는데 경기 끝나고서야 저 켄드릭 넌의 야투가 터지고 있고요. 켄드릭 넌은 어쨌든 자신감을 좀 찾아야 됩니다. 벤치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저 맨 라이언의 3점도 이제야 좀 들어가네요. 레이커스는 진작 넣었어야 되는데 뭐 뒤늦게 뒷북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홈 덴버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가비지 승리를 거뒀고요. 레이커스는 4전 전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레이커스가 사실 시즌 초반 스케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덴버 너게츠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니콜라 요키치가 야투 17개 중에 12개를 넣으면서 31점에 13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틸도 4개를 기록했고요. 턴오버 3개밖에 안 했네요. 아까 초반에 막힌 게 전부였네요. 경기를 지배했던 요키치였고요. KCP하고 자말 머레이 그다음 브루스 브라운까지 3점을 외곽에서 많이 던져주는 농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에런 고든은 야투 8개 중에 2개, 3점 3개 중에 0개를 넣었지만 아무튼 간에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에 대한 공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오늘 덴버는 이제 벤치 타임이 좀 안 좋았죠. 본즈 하일랜드 선수가 야투 12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었어요. 자, 다음은 패배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야투 19개 중에 11개를 넣고 14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 스틸 3개, 블락 2개를 기록하면서 사실 자기 몫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허리 통증 이후에 데이비스의 플레이가 다시 소극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야투 21개 중에 8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는데 역시 경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런 고든 매치업 상대로 르브론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네요. 르브론은 턴오버 8개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3쿼터 초반에 기록하면서 경기가 넘어가는데 또 이제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3점 슛은 오늘도 20%대에 그치면서 계속해서 30%대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